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금세 지나갑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예전처럼 힘차게 걷기가 버겁고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에 바빠 예전만큼 자주 찾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소식이 끊기면서 문득 고요 속에 홀로 나은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무엇이든 많으면 든든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약속도 많아야 삶이 풍요로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많은 것이 때로는 짐이 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이어가는 관계, 필요 없는 물건,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과 행동, 그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노년의 지혜는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줄일수록 가벼워지고 단순해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아마 마음속에 한결 가벼운 울림이 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연락처를 가득 채워두는 것이 든든한 기반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형식적인 만남은 시간을 빼앗고 지갑을 얇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연락처는 100개가 넘는데 정작 오늘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두세 명이면 많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사이일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모임에 나갑니다. 가기 싫은데도 안 나가면 섭섭해할까봐, 빠지면 뒷말이 나올까봐 마지못해 시간을 냅니다. 모임에 가면 늘 같은 이야기가 돌고 누군가의 자랑이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서 돈은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왜 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이유로 나가게 되지요.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내려놓을 때 남은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의무감으로만 나가던 모임을 정리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지면서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어서 오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단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훨씬 덜해집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관계를 넓히는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관계를 줄일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노년을 더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욕심과 과소비를 줄이세요. 노년의 불행은 대개 욕심과 과소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의 실패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문제입니다. 자식 결혼식, 손주 잔치, 친구 모임에서 남들 눈치 보며 무리하게 지출하다 보면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남들은 금세 잊을 일이지만 내 통장은 오래 상처를 입습니다.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사람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검소하지만 당당한 모습은 존경을 얻지만 허세 섞인 씀씀이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내 모습이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함은 씀씀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생깁니다. 가진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입니다. 내 지갑 사정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과 약을 줄이세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먹는 습관과 약 관리에서 작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끼니 챙기기가 귀찮아집니다. 밥 한 공기하고 김치 몇 조각, 어제 남은 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가끔은 아예 식사를 거르고 빵 하나로 배를 채우기도 하지요. 반찬 만들기도 번거롭고 만들어도 혼자 먹다 보면 남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간단한 것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백질이나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밥과 국, 김치만으로는 점점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떨어지면서 일상적인 활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이런 작은 불균형이 쌓여 근감소증이나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식습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소식하면서도 자주 먹는 습관, 즉 적게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만 무겁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고 하루 세 끼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편이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음식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나이 들면 고기는 안 좋다는 말을 믿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병에 걸리기 쉽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약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건강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홈쇼핑에서 이걸 먹으면 다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면 혹하게 되지요. 관절에 좋다는 것,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 기억력에 좋다는 것, 집에 쌓여가는 건강보조제만 대여섯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의 없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건강보조제만 챙겨 먹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음식에서 얻는 영양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혹시 나이 들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남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먹는 습관과 약만 잘 관리해도 하루하루의 활력이 달라지고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약 관리가 노년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말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말할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이 많아지니 말도 덩달아 늘어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옛날 자랑을 늘어놓고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일도 잦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쪽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처음엔 네, 알겠어요 하고 받아주지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전화도 짧게 끊고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 자식은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때로는 과거 자랑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은 이미 수십 번 들었습니다. 처음엔 맞장구를 쳐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겹다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말은 푸념과 불평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가 이래서.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풀리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짐을 떠안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말을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말을 많이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느껴집니다. 말을 아끼고 경청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이 곧 관계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5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만히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다 저녁을 맞는 하루가 반복되면 몸은 금세 굳어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작은 통증도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 역시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면 마음은 더 무겁고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아는 얼굴과 인사를 나누고 가게 주인과 농담 몇 마디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소모임이나 봉사활동에 나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고 웃음이 돌아오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운동은 멀리해야 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분 더 걷는 것,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집 앞 공원 벤치까지 왕복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강철도 쓰지 않으면 녹슬듯이 우리의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외로움은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길고 그 안에서 쌓아온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줄여내는 데서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욕심과 과소비를 내려놓고 먹는 습관과 약을 잘 관리하며 말을 아끼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노년의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훨씬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외롭고 불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을 가볍게 정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을 놓아주고 허세 대신 내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말보다는 경청으로 마음을 열고 몸을 움직여 세상과 이어지는 것. 그렇게 줄이고 덜어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엇을 쌓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려놓고 비워내며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채우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